안녕하십니까. 어제 제가 이빨을 2개 뽑아가지고 발음이 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혹시 잘 들립니까? 혹시 새 책 나와가지고 작년 책 가지고 계신 분 추록 필요한 분 계세요? 내일 복사해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정치학인데요. 보통 이제 정치학을 많이 어려워합니다. 행정하고 비교하기도 하고, 어, 여러분 이제 수능 공부할 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과목이 다르면 성격이 다른 만큼 이제 공부 방법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학, 화학하고 그다음에 국어 공부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치학하고 경제학, 행정법, 그다음에 행정학 공부 방법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행정하고 정치학은 사회과학, 일반 사회과학에 속하고요. 좀 성격이 비슷한 면이 있고 다른 면도 있어요. 행정법 공부할 때는 좀 어렵다고 느낌이 드는데 암기해야지 뭐. 일단 마음은 편해요. 마음 편해요. 애우면 되겠다. 경제학은 짜증나. 경제학 특히 수학과나 경제학과 나오지 않는 분이라면 특히 문과 출신들은 경제학 공부할 때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설명들 때 알 것 같은데 돌아서면 까먹고 또 책 한 번 이제 다시 복수할 책 보죠. 책 보면 끄덕끄덕 책 덮으면 까먹고 이제 대충 뭔지 알겠죠? 그럼 이제 행정학 정착 들어가면 이건 좀 낫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행정학이 일단 배신을 때립니다. 정착을 먼저 예비수능 때 보는데 일수능 때부터 행정학을 먼저 보거든요. 일단 행정학이 배신을 때려요. 제일 쉬울 거라 생각했는데 정리가 안 되고 뭐 그리 계속 누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행정학 총론 있고 강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학과는 조직, 인사, 재무, 그 다음에 환류론이 있어요. 행정학은 5과목인 것 같아. 5과목인 것 같아. 밑도 끝도 없이 외워야 될 것 같고. 정착은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정치 현상에 대해 관심 있는 분이라면 좀 재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처음 들어갈 때 여러분이 이제 정당부터 시작하면 좀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정당부터 들어가지 않고요. 정치 본질, 사상, 그 다음에 민주주의 먼저 보거든요. 사상과 민주주의, 국가론이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사상과 민주주의를 먼저 보는 이유가 있는데 정당에 대해서 평가를 하려면 잣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선거라고 치자. 한참 말이 많은 작년에 있었죠. 작년 선거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택했어요. 마지막 단어 보니까 다수대표제 말고 비례대표제.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그럼 다수제가 좋은지 비례제가 좋은지 고등학교 사회시간 때 제일 싫었던 과목이 아마 법정일 거예요.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외우라고 하니까 이제 설명해주는 선생님이 있으면 그나마 좀 나은 거고 어쨌든 법정이 싫은데 선거제도가 제일 복잡하고요. 선거제도를 정확히 하는 학자도 별로 없어요. 예컨대 미국만 해도 400여 개 선거제도가 있습니다. 지방, 주, 연방 다 달라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미국 정치학자 중에 미국의 선거제도 다 아는 학자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크게 분류했겠죠. 이런 선거제는 다수의 표제에 속한다. 이런 거는 비례제에 속한다. 비례제가 좋을까 다수제가 좋을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되는지 아니 다른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지 그래서 그는 어쨌든 정치 사상하고 민주주의 모델을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걸 먼저 볼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 수업이 어렵다는 소문이 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렵더라도 일단 최소한 3일에서 4일만 참자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학 행정학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이제 예전에 저는 행정학 강의도 했었는데 객관식에서 한 친구가 쉬는 시간에 쌤 이 책 다 외우면 100점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애우면 100점 안 나오는데 이해가 되면은 뭐 100점 가능해 라고 저는 이야기 들거든요. 그러니까 암기하려면 밑도 끝도 없고요. 암기한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분이 있을 거고 반대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누구 생각이 맞을까요? 알 수 없어요. 사현상에서 여러분이 화학기호 딱 나오죠. 물리학도 공식이 있죠. 수학도 공식이 있어요. 그러면 경제학은 최적점 찾으라고 하면 점을 찾을 수 있죠. 근데 문제가
가치관이 개입되기 때문에 가치관에 따라서 이 정책이 타당해, 아니 타당하지 않아. 누구 생각이 맞는지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야. 따라서 정답이 있다는 전제를 깔고서 정치학, 행정학 보면 짜증 날 거고,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정답이 없다는 걸 일단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 따라 정답이 없는 거다. 그래서 문제가 정책은 객관식이 좀 어울리지 않고 행정학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그래서 이 이론은 이렇게 설명한다. OX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학 문제하고 다르고 논하라 그러죠. 논한다는 말은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주장이 타당하다는 걸 설득하라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물론 이것도 가능하죠. 이 이론 설명해봐라. 그럼 그대로 보여주면 돼. 평가는 가치관이 개입된 거고. 그래서 일단 정답이 없다는 걸 일단 생각하자. 이게 있다고 생각하면 짜증난다. 자, 그러면 정답이 없지만 if then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if. 자,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하지 않아? 그거는 이제 정답 같은 게 나올 수 있겠죠. if가 다르면 then도 달라진다. 그래서 항상 if then 식으로 생각한다. 물론 if then을 원인과 결과로 봐도 되는데 일단 또 맥락에서는 그렇게 보자. 이 없다는 걸 전제로 가자. 그래서 저는 이제 모의고사도 혹은 설명할 때도 이게 맞다 이렇게 쓰세요가 아니라 이런 관점에서 쓴다면 이게 타당하고 이런 식으로 쓸 거면 이렇게 논리 정리한 게 타당할 거다. 두 개로만 보여드릴 거예요. 무수히 많은 사상과 이론인데 우리는 다 빼고 딱 두 개로 대비시켜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는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합격을 위한 공부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따라서 학문적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사상의 이론 보겠지만 우리는 답안지에 쓰지 않을 것, 또 출제되지 않을 것들 다 제낀다. 괜히 불안해. 수험생의 가장 큰 적은 불안감이거든요. 이거 나올까? 불안해. 다 챙겨갈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수험 기간만 계속 길어집니다. 우리는 장수하긴 싫죠. 빨리 이 동네 떠나야 돼. 그래서 1년 반에서 2년 반에 떠나자. 2년 반 내 합격 안 되면 합격을 기약할 수가 없어요. 언제 합격할지 알 수가 없으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더라고. 자, 그래서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합격을 위한 공부니까 답안지 쓸 것 거기에 맞춰서 간다. 그렇다면 극단적인 거 빼자. 사회주의 빼고 파시즘 빼고 그러니까 양극단에 있는 사상이나 주장은 다 빼고 그래야 우리도 부담이 줄어. 물론 사회주의 관점의 답안을 쓰더라도 과락 주지는 않습니다. 쓰는 사람이 불안한 거지. 논리만 맞으면 점수 다 줘요. 정치학은. 행정법은 통설 판례 따라 써야 되는 거고 정답 있다는 전제로 깔고 가는 게 행정법이니까 없는데 있다고 보는 거예요. 행정법은. 어쨌든 그래서 점수를 주는데 괜히 불안하니까 다 빼고 근데 이건 있습니다. 독재로 가자는 사람을 합격시켜주진 않을 겁니다. 사회주의하고 독재는 같은 뜻이 아니에요. 사회주의인데 독재로 가자. 그건 떨어뜨릴 거야. 대충 그 느낌은 생각하셔야 돼.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전제로 정답을 2개 정도를 넣고 이걸 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를 추적하는 거라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치 행정이 어려운 이유가 일단 여러분의 국어 실력 첫 번째는 어휘력입니다. 영어만 단어가 약한 게 아니라 국어도 어휘력이 약해요. 그래서 답안 특강할 때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그 단어 하나하나 범주가 잘못됐고 이건 말이 안 되는 단어고 왜 이치에 이 단어가 들어간다고까지 제가 짚어줘야 되니까 처음에 강의할 때 그런 거 없었는데 아마 수능 세대 뭐냐면 여러분이 좀 어렵다 싶으면 내가 아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이걸로 해석해버려. 이거 비슷하지? 이게 이건가 보다. 처음엔 이게 맞으니까 오케이.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막 헷갈려 이제. 아닌가? 뭐지? 이런 게 있어요. 어휘력 문제가 첫 번째. 근데 어휘력은 왜 중요하냐면요. 사회과학은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제학 탄력성을 이해 못하면 그나마 그건 좀 낫지. 행정법은 일단 했죠. 자, 법률 용어로는 분명 허가인데 강학상 특허래.
허가와 특허를 구분해야 되는데 왜? 효과가 다르니까. 일단 허가는 소송 제기할 수 있죠. 공권 인정되니까. 허가는 공권 인정 안 되죠. 그러니까 개념을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구분하는 기준이 있죠. 단순한 의무 해제냐, 권리 설정이냐, 특별히 너한테 허가해준다, 권리를 주겠다는 거죠. 권리가 있으니까 소송 제기할 수 있죠. 의무 해제에 불과한 것은 권리가 아니니까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는 말이니까 어떤 건지 알겠죠. 제일 짜증나는 게 행정 강제는 개념이 무지 헷갈려. 즉시 강제, 직접 뭐 짜증나. 그나마 강제 징수는 그나마 금방 이해가 돼. 감이 있으니까.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래서 사회학 공부할 때 개념을 구분하면 일단 3분의 2가 해결된 거예요. 이놈의 개념 잡는 게 무지 헷갈리고, 특히 개념에서 범주라고 되는 게 있거든요. 철학적으로 범주란 뭐, 아니 몰라지. 이걸 철학 답안에 쓸 것도 아니니까. 왜냐면 지금 비교하는데 이 두 개를 대비시켜야 되는데 둘이 대비된 개념이 아닌데 서로 대비시켜 놓고 답안을 서술하고 있어. 그러면 뭔 소리 하는 거야? 서로 아예 다른 이야기인데? 국제정치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트럼프하고 바이든 차이는 들어보셨죠? 오바마는 개입을 좋아할까요? 고립으로 가는 걸까요? 갔던 걸까요? 고립이란 말은 국외 문제 신경 안 쓰고 그냥 국내로 가는 거죠. 트럼프는 고립이죠. 근데 오바마는 개입이죠. 개입과 개입, 국제주의와 반대되는 게 고립주의입니다. 근데 부시는 개입주의였을까요? 고립주의였을까요? 이라크 전쟁 개입하잖아요. 그죠? 근데 개입하는 방식에서 이제 요즘 신문에 많이 나오니까 다자주의로 갈 거냐, 일방주의로 갈 거냐. 부시는 일방주의였고, 오바마는 다자주의였고, 트럼프는 일방주의인데 고립주의고, 이 두 개를 개입주의, 고립주의로 착각해서 막 답안 써. 그러면 그 적힌 답안 부분은 다 빵점이에요. 개념을 잘못 잡았으니까.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반대말을 생각할 때 국어사전 반대말이 사회현상에서 반대말은 아닌 게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게 괜히 처음 공부할 때 은근 헷갈려. 물론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 다닐 때 처음에 이제 설명도 안 해줘요. 대부분. 고등학교에서 배웠지 하고 기초 개념 안 해줘. 뭘 배워? 승리 안 나면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어쨌든 그래야 되는데 대충 6개월 지나면 감은 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6개월 동안 전범위를 보는 게 아니라, 물론 대학에서는 6개월 동안 그 책 한 권 다 띄워주지도 않아요. 대충 많이 나가면 3분의 2 정도, 심지어는 3분의 1밖에 안 나가는 교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게 있으니까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할 거다. 물론 이거는 계속 보면 감이 옵니다. 근데 처음부터 개념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라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그 많은 개념을 다 그냥 닥치고 암기할 거냐. 자, 사회과학은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사회현상 설명입니다. 자연과학은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거죠. 예컨대 O2는 산소가 2개 결합된 거네 뭐. 딱 기호가 나와 있잖아. 얼마나 편해. 그런 식이겠죠. 이게 탄소가 결합되면 이산탄소가 되는구나. 그냥 딱딱 떨어져 있어요. 그죠? 어쨌든 자, CO2. 그러면 행정학에서 즐겨 쓰는 단어 중에, 개념 중에 사회자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본이라는 단어 알겠고 사회라는 단어도 알겠어요. 사회자본은 뭐지? 또 문화자본이라는 용어도 있고요. 자본 하면 대충 내가 이거를 굴려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그 어쩌고 저쩌고 그 느낌은 오죠? 예를 들어서 인적 자본이다. 그러면 인적 자본을 풍부히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사업 기회가 많고 돈 벌 기회가 많겠구나. 그 느낌. 내생적 성장론에서 인적 자본을 강조하죠. 경제학 잠깐 복습. 잠깐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대충 그 느낌. 보통 물적 자본 하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분석할 때 미시에서 노동과 자본, 평면에 분석하잖아요. 전통적인 생산 요소가 이런 거로 봤기 때문에. 사회자본은 이 두 개 말고 다른 게 있다는 거야.
그러면 3차원 평면이 되겠다, 그죠? 이 분석은 안 하죠, 경제학은? 어우, 다행이다,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와가지고 사회적인 핵심 개념 신뢰입니다. 국어사전 신뢰 반대의 말이 불신이죠. 근데 정말 현실에서 두 개는 반대로 가는 걸까? 자, A와 B 간의 관계가 있어요. 근데 B 간의 관계에서 내가 A 주체, B가 대상의 편도 좀 그렇지만 어쨌든 나 말고 타자, 나와 다른 자, 타자, 디어더. 자, 근데 B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오해가 B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죠. 오해가 풀렸어요. 불신 해소되죠. 그럼 신뢰가 올라갈까요? 신뢰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 그럼.